어제 조갑제 TV 동영상에 올려진 댓글 중에서 흥미로운 것을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은정이란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때문에 내년 총선 글러설 가능성이 크다. 이 자들을 윤 대통령은 먼저 제거해야 한다. 안 그러면은 이 자들이 윤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지옥으로 빠뜨릴 것이다. 또 다른 분입니다. 윤석열이 입당 전부터 이준석을 당선 3개월 만에 날리겠다고 공언한 녹취록이 공개됐지요. 이준석은 윤석열이 만들어준 대표, 즉 바지 대표가 아닙니다.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로 당선된 정통성 있는 보수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대통령의 입김이나 특정 세력의 전횡 없이 민주적 과정을 거쳐 당선된 대표입니다. 이런 당대표를 입당하기 전부터 갈아치우고 시작한다고 장담한다? 이 얼마나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망언인가요? 이준석 날리고 최근에 김기현 대표로 앉힌 과정은 그야말로 군사 독재 정권이나 삼김의 권위주의적 제왕적 보수 정치의 부활, 과거 회귀입니다. 이준석 당선의 정치사적 의미는 전혀 머리에 들어있지 않은 반민주적 정치검사의 오만함이 잔뜩 묻어나는 발언입니다. 이준석이라는 귀한 정치자산을 보수 우파 스스로 내동댕이 쳐놓고 아부꾼들과 간신배들이 인성 타령, 배신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탄핵은 정당했다고 함으로써 탄핵의 강을 건넜고 그 덕분으로 윤석열이 큰 부담 없이 자기 손으로 탄핵시킨 정당에 들어와 당선될 수 있었지요. 또 2030과 전전령청 중도층의 표를 가져와 대통령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준석 때문에 얻을 표를 못 얻었다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지금 윤석열 하는 짓 보면은 선거 과정에서 누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고 그런 사람을 누가 간신히 이기게 만들어 주었는지 알 수가 있죠. 윤석열의 권위주의 정치, 배은망덕의 정치,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 해서 다시 중요하다로, 그러다 선거 지고 나니 다시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무개념, 무철학의 정치는 사라져야 하고 그 자리에 이준석의 세대교체 정치, 신보수 정치가 들어서야 합니다. 아주 균열한 농고문처럼 들립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준석을 팽하다가 당신들 눈 감을 때 마지막에 볼 대통령이 이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듀켄이란 분입니다. 국힘에서 이준석이 가장 문재인 이재명 비판 많이 했습니다. SNS만 봐도 알 수 있음. 좀 찾아보지도 않고 유튜브에서 들은 말로 판단 좀 하지 맙시다. 이 말은 이준석이 왜 내부 총질만 하느냐, 언제 문재인 이재명 비판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반박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일부러 비판을 하는 레드팀을 만듭니다. 그런 존재가 없으면 조직이란 건 쉽게 타락함. 지금 국힘처럼. 그래서 결국 지지율이 이 꼬라지인 거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 가까이 먹게 될 거임. 기업도 하는 걸 나라를 운영하는 정당에서 못하게 하니 국힘이고 민주당이고 다 사라져야 함. 여기에 붙은 또 평이 하나 있네요. 옳은 말을 하면 사가지 없다 하고 내부 총질을 한다 하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국힘이 썩어서 결국 망하는 거임. 총선 끝난 후 잘 생각해 보셈.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모든 게 망했구나.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그나마 살 가치는 있으신 분이고 또 부정선거 외치면 뭐 킥킥 이렇게 또 누가 써놨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국민의 힘이 꼭 이겨야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이 선거에 이기려고 하면 이준석도 필요한 존재죠.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한 것을 보면 생명이 다한 당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국민의힘에 매달려 살아야 합니까?
생명이 다한 당은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준석은 절대 국민의힘과 오래가지 못할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다르고 화해하기에는 너무 멀어졌습니다. 잠시 화합해도 결과는 서로에게 불행일 뿐입니다. 잠시의 생명 연장이죠. 이준석이 신당을 차려서 새로운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강서구 선거 후에도 미적되는 꼴을 보면 국민의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도록 국민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사라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준석이는 두고두고 내부의 화근이 될 것이다. 속히 정리하고 단절해야 한다. 이런 글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밑에는 조갑제 이전은 고등간첩이 아닌가 강력히 의심됨 반드시 간첩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봐야 함이라는 말도 붙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또 보수를 망치는 화근은 당신 같은 부류입니다. 박근혜, 또 다른 분입니다. 박근혜 탄핵시키고 대통령 된 문재인과 총선 180석으로 이긴 민주당을 상대로 지방선거죠. 지선과 심지어 대선까지 승리시킨 당대표를 내부 화근으로 선거할 거면 적어도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이기고 떠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준석을 내친 것이 내부 화근을 제거하는 거면 적어도 김기현과 윤석열이 중심이 된 지금의 체제가 더 잘 된다는 걸 보여주든지 조중동을 포함한 모든 보수 언론이 비판하고 심지어 여론조사는 심각해지고 있어서 내년 총선에 민주당 200석을 걱정해야 할 판에 내부 화근 이루고 있네 라고 반박을 하네요. 정선이란 분. 조갑재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바람에 국힘당에 입당하였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이준석이 탈당하면 힘없는 이준석에게 힘을 실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지방선거 1등 공로자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치는 윤 대통령과 국힘당 지도부는 반성하고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너무 멀리 너무 늦게까지 온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그리고 이준석한테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준석인 겁니다. 논리적으로 상대가 안 되면은 메신저를 때리죠. 이준석이 공수를 하고 예의 바르게 말했다면은 이건 이준석이 아닌 겁니다. 당신들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조선시대 양반을 원한다면 그냥 총선에서 윤통만 쳐다보고 선비 흉내 내는 사람 뽑으세요. 70석 되더라도 당신들 원하는 사람 뽑으세요. 다른 분입니다. 하달, 저는 60대 후반 호남인입니다. 이준석 믿고 생전 처음 보수를 찍었는데 후회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이준석 대표 비난하는 사람들의 뿌리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논리적으로 깨버린 게 이준석이라 없어져야 자기들 공간이 생겨서 그런 거죠. 거기에 자기들 총선에 날아갈까봐 동조하는 국힘 국회의원 그리고 사적인 감정으로 내쳐버리는 윤통까지 참 보수의 앞길이 암울합니다. 순옥이란 분입니다. 읽어주시는 댓글 모두 제 마음과 똑같습니다. 저는 60대 후반 이준석 대표님 때문에 국힘 책임당원이 된 1인입니다. 이준석 대표님을 대하는 윤통과 국힘의 태도가 정말 사가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헬렌이란 분입니다. 이미 저 포함 윤석열 찍었던 친구들 여러 명이 작년 윤리위 사태 이후로 총선 때 역선택이라는 칼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부산 사는 30대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나도 역선택할 겁니다. 서울 사는 60대. 저도 역선택할 겁니다. 서울 60대. 등등. 또 다른 분입니다. 원래부터 민주화 이래로 수십 년 동안 모든 2030 세대는 보수당보다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했다. 이준석이 대표이던 시절이 유빌났던 거지. 그 차이를 모르는 너희가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거다. 아마 죽어서 땅에 묻힐 때까지도 그 간단한 걸 못 깨우치겠지만 이준석 팽하면 다른 분입니다. 이준석 팽하면 역선택 광풍이 불 것입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준석, 유승민을 품든 말든 그때 지지했던 젊은이들은 다시는 국힘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석이 대표가 되었던 전당대회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대한민국 보수당의 그 찬란한 미래 아젠다, 가치들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준석을 당대표 자리에서 축출하는 데 얼마나 치졸한 수단들이 동원되었는지 똑똑히 보았고, 그 자리에 대통령이 원하는 자를 끌어다 앉히기 위해 얼마나 폭압적인 협박을 가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당에 소속된 대다수의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이 자유라는 가치를 단지 공산주의의 대척점으로만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의힘도 단지 민주당의 대척점에 있을 뿐 보수적 가치와 아젠다를 한 푼 어치도 가지지 않은 이익 집단일 뿐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이준석 덕택에 당선해 놓고 당대표에서 몰아냈다. 이걸 국민이 다 아는데 어떤 국민이 윤석열을 지지하겠는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유튜브에서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그중 가장 악질이 누구다. 여기에 속아 나는 보수층들은 수준이 낮은 꼴통들이다. 윤석열은 3년 반 후에 야인으로 돌아간다. 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려 하는가? 공천 때문인가? 박근혜는 죄가 없는데도 국정농단 했다고 엮어서 탄핵당하고 감옥 갔다. 정치 실패하면 모든 업적이 무효가 되고 감옥 간다. 정치 실패하면 모든 업적이 무효가 되고 감옥 간다. 윤석열은 박근혜의 정치 실패를 반민교사로 삼고 생각을 180도 바꾸기 바란다. 총선에서 대패하면 더불어 범죄당이 가만히 있을 것 같은가? 준승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또 다른 글입니다. 젊은 층은 대선 때 이준석이 윤석열과 대립하면서 바꾸려고 해서 뽑아준 겁니다. 2030은 윤석열 대통령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세대인데 그걸 이준석이 설득해서 당선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통수 맞은 2030 세대가 문재인에 대한 분노심이 그대로 윤석열에게 이전되었고 6070 이상 극우 보수 지지자들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다시 결합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결합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준석이 제시한 세대 결합은 보수가 20년 장기 집권할 수 있었던 전략인데 이번에 한 번 깨진 2030과 6070 사이의 신뢰는 회복 불가로 보입니다. 6070 세대가 유승민을 배신자로 생각해서 용서 안 하는 것처럼 2030 세대가 윤석열과 6070 세대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용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연결시킬 고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열쇠는 6070 세대가 쥐고 있고 거의 모든 것을 2030 세대에 양보하고 자리를 비켜줘야 다시 결합된다고 생각되어서 거의 불가능이라 참 답답하네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